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조건기한 마치고 물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복습 3번 이상 하고 계시죠? 안 하셨다면 오늘 것부터 하세요. 과거 것부터 하려면 못합니다. 일단 오늘 거 3번 하시고 시간 나시면 전 것 미룬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권이 들어가는데 물권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3번 이상 복습하셔야 됩니다. 먼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기한이 있는데, 법률행위 부관이란 법률행위에 뭔가 토를 다는 거예요. 뭔가 부과된 약관, 부과된 약속으로서 우리 시험 범위는 조건과 기한 두 가지가 있고 해마다 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조건기한은 시제가 미래입니다. 앞으로 발생해요. 그 중에 조건이란 장래 발생할 게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입니다.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합니다. 반면 기한이란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 사실이죠.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성립했죠.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이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 무효 있죠. 효력 관계 있어요. 그 다음 자 예를 들어보면 이제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나누세요. 자 예를 들면 집에 가니까 여러분 애들이 엄마 나 핸드폰 바꿔줘 그래요. 핸드폰 바꿔달래요. 뭔가 토를 달죠. 너 공부를 열심히 해. 너 영어 점수 90점 맞으면 바꿔줄게 그래요. 그럼 영어 점수 90점 맞는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면 좋겠지만 객관적으로는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입니다. 아니면 너 설날 선물로 사줄게 그래요. 그럼 설날은 도래할 확실하죠? 그럼 기한이 되는 거죠. 너 생일이 5월 1일인데 너 생일 때 사줄게 그러면 생일도 확실하죠? 기한입니다.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사줄게 그래요.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건 객관적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이 됩니다. 두 개 나누시면 되겠고 얘들은 다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시제가 장래죠. 그래서 얘들은 소고바이어 틀립니다. 소고바이어 같은 말이 뭐였죠? 같은 말이 처음부터죠. 틀려요. 같은 말이 법률행위식부터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습을 3번 이상 하신 분들은 이거 우리가 소처법 외우셨죠? 이거 어디에서 했죠? 2주 전에 무효행위 추인해서 소처법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습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소처법 기억나죠?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제가 미래이기 때문에 소처법 나오면 틀립니다. 그걸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애들한테 오늘 집에 가서 야 너 어젯밤에 공부 열심히 하면 피자 사줄게 해보세요. 오늘 가서 너 어젯밤에 공부 열심히 하면 피자 사줄게. 그럼 애들이 뭐라 할까요? 안 먹어 됐어 그러겠죠. 어젯밤 그게 말이 됩니까? 이처럼 애들은 다 장래 발생합니다. 서초법 틀립니다. 근데 단 예외적으로 조건은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표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근데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표 없습니다. 아까 설날 때 선물 사줄게. 그럼 설날로 오늘로 막 앞당깁니까? 그 집안 미쳤죠. 너 생일이 5월 1일인데 5월 1일 오늘로 막 앞당겨요. 미쳤잖아요. 그래서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표가 없어요. 근데 조건은 좀 이따 법조문에서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 변제갑니다. 아무튼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소처법 다 틀립니다. 그럼 얘들은 다 효력 요건이에요. 그럼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잘 비교하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조건은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이 있어요. 다음 기한은 분류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한은 시기와 종기 분리할 수 있고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 분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정지 조건이 있는데 정지 조건이라는 게 성취되면 성취한 때부터 장래입니다. 소급표 없어요. 성취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발생하는 겁니다. 반면 해제 조건이라는 게 성취가 되면 이것도 장래요. 성취한 때부터 미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원래 여기 효력이 없어요. 즉 효력 요건이죠. 그러니까 무효이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 반면 해지 조건은 원래 효력이 있거든요. 효력이 있는데 있다가 해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하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시 외우세요. 앞글자 따서 정말해서 외워요. 정발이니까 정말해서 외워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반면 해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무효가 되는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자 반대로 보세요. 그럼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에서
효력이 불성치가 되면 무효이던 것이 쭉 무효겠죠. 그러죠? 반면 해지 조건, 이건 원래 유효 효력이 있는데 해지 조건이 불성치가 되면 계속 쭉 유효가 되는 거죠. 다시 잘 보세요.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정지 조건이 불성취되면 무효이던 것이 계속 무효가 되는 겁니다. 반면 해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지 무효가 되죠. 근데 불성취가 되면 효력이 있던 것이 계속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워요. 정말해서 외웁니다. 이제 기한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시작, 끝 그 말이죠. 그래서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다음 기한은 이 두 가지는 발생할 건 확실하죠. 이건 날짜까지 딱 정확히 정해진 게 확정기한. 날짜는 좀 잘 모를 수 있죠. 그게 불확정기한이에요. 확정기한은 너 생일 아까 5월 2일 딱 확정돼 있잖아요. 또 크리스마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불확정기한은 시험에 나온 게, 자, 예를 들면 갑인데 왼수요, 갑이. 갑이 죽으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갑이 사람이면 죽을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기한이에요. 근데 죽을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죽을 날짜를 모르죠.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입니다. 이런 게 옛날에 사법고시 나오고 우리나라 모든 시험에 다 따라 나왔어요. 이걸 주택관리사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사준다 그랬어요. 개새끼 언젠간 죽겠죠. 그러니까 기한이에요. 이걸 정지 조건 하면 틀린 거죠. 이건 기한이다. 그러니까 기한은 크게 어려워 보지 않아요. 이 조건 두 가지만 잘 분리하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민법 보충사항 뽑으셨나요? 1월 첫째 주 거기 보시면 자료란에 보충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꼭 뽑고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자, 이 보충 프린트에서 보충 9번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날아드린 2장짜리가 아니에요. 1월 첫째 주에 날아드린 약 10장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9번 한번 배우세요. 보충 9번. 보충 9번 보시면 조건과 기한 써 있죠. 그럼 몇 쪽 써 있잖아요. 그러다 여러분 책 186쪽 딱 써놓으면 되겠죠. 그러죠? 같이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서치도 보시면 되게 좀 이따 뽑으세요. 자, 일단 네 가지 잘 비교하는데, 자, 1번 공중에 사점에 학교 가면 여기가 사선을 끊어요. 그럼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에요. 물론 합격해야겠지만 객관적으로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조건입니다. 근데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를 사주게 돼요. 그럼 자동차 증여가 효력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 2번 지금 내 차를 주는데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럼 조건이죠. 그 다음 다시 다시 돌려달래요. 그러면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차가 뺏기죠. 그럼 증여 효력이 앞으로 소멸하네요. 차 뺏기니까. 그래서 무슨 조건? 해지 조건입니다. 3번 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얘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이제 대답 잘하세요. 이제 이거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면 큰일 나죠. 조건이죠. 조건입니다. 합격할지 어쩔지 아무도 모르죠. 불확실하죠. 뭐 찍어서 합격할 수 있잖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이 불합격이라는 불상사가 성취되면 자동차 사준대요. 그럼 자동차 증여를 받는 거죠.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 천만다행이 아니라 정지 조건. 다음 4번 지금 자동차를 주겠는데 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럼 조건이죠. 조건이에요. 근데 다시 돌려달래요. 그럼 불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차가 뺏기죠. 증여 효력이 장래일량에 소멸하죠. 그러니까 해지 조건. 이건 해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4개를 잘 비교하세요. 그럼 4개를 잘 보시면 앞에 말이 좋은 말이라 뭐 정지 조건 그런 거 없어요. 앞에 말이 좋은 말이더라도 뒷내용에 따라 해제가 나올 수 있죠. 여기도 앞에 말이 나쁜 말이라 해지 조건 그런 공식 없어요. 정지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이게 처음에 어려운 게 좋은 게 정지 조건, 나쁜 게 해지 조건 그런 공식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처음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일단 잘 비교하세요. 오늘은 일단 4개만 잘
비교하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면, 그럼 조건이요, 기한이요? 시험일자 발표했죠? 도래할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기한인데, 끝나면 차 사주겠대요. 제일 쿨하네요. 끝나면 무조건 차 사는 게 제일 쿨하죠. 이런 남편이랑 살아야 돼요. 그러면 끝난 다음 날 증여가 시작되니까 시기입니다. 시기 나죠? 질투. 시기예요. 근데 6번. 지금 내 차 주는데 중개사 시험 끝나면 기한 다시 돌려달래요. 그럼 시험 끝난 다음 날 증여 효력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기한이니까 종기. 그래서 일단 4개 잘 비교하시고 플러스 2개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은 공인중개사 시험일까지, 그럼 기한이죠? 시험일 발표했죠? 기한일까지 생활비 준다. 그럼 시험일 다음 날부터 생활비 못 받죠? 그럼 증여 효력이 소멸하니까 종기. 8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여기까지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시험 합격할 때까지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법을 공부합니까? 어학 시간입니까? 우린 국어 영어 시간 아니에요. 우리는 법을 공부하죠. 국어에서 무슨 until 뭐뭐까지 그런 영어 그런 거 아니에요. until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할 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에요. 지금 어학 시간 아니에요. 그러면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 준다. 그럼 합격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생활비 못 받죠. 그럼 증여 효력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해지 조건. 이 9번은 똑같죠? 취업할 때까지 할지 안 할지 몰라 조건이에요. 근데 취업하면 생활비 못 받죠? 그러니까 해지 조건. 10번. 건축허가 안 나오면, 그럼 여기까지.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불확실하니까 조건. 근데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이 무효, 효력이 소멸하네요. 소멸하죠. 그래서 무효라기로 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효력이 소멸하니까 해지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사 이제 되면서 계약 쓸 때 매수인이 허가가 나면 그때 토지 매매계약 한대요. 허가가 나면 그때 토지 매매계약 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매매계약서 쓰고 허가 안 나면 무효로 한다고 해지 조건부로 계약서 쓰면 되겠죠. 그 수수료 딱 챙겨 먼저. 그래야겠죠? 다음 11번. 이런 프린트 날짜가 좀 달라요. 이런 프린트는 2021년 1월인데 제가 이걸 만들 때는 1월이 미래였어, 미래. 근데 지금은 과거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살짝 오자로 바꿨어요. 오늘 날짜로 이게 미래니까, 미래. 그럼 자, 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발생한 게 확실한데 이날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다음, 이날 이후로 방 빼야 되죠? 그러니까 종기 되는 겁니다. 다음 12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2번은 지금은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 1980년도쯤 신용카드가 별로 없을 때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어려서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저는 어려서. 저 때는 신용카드만 있었습니다. 자, 그럼 12번. 매매 목적물 일단 매수인에 이전하지만 매수인이 매매득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갖고, 그 다음 매매득을 모두 지급하면 그 매매득은 모두 지급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니까 조건이에요. 근데 모두 지급한다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다음 별도 의사 없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럼 소유권이 효력이 생기죠? 생기니까 정지 요건.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이른바 소유권 유보가 남겨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1980년대 갑이 전자제품 대리점인데 대리점 TV를 의뢰기 파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할부로 사요. 할부. 그러니까 카드 할부가 아니에요. 12개월 외상으로 사요. 외상으로. 그럼 TV는 의뢰에게 넘겨주겠죠. TV만. 근데 소유권은 아직 매도인에게 남겨둬요. 그걸 유보한다. 소유권은 아직 전자대리점에 남겨뒀다가 유보한다. 중간에 할부고 안 내면 TV 뺏어가야 되니까. 근데 매수인이 할부고 안 납했네요. 그럼 조건이 성취됐죠.
이때 소유권이 생기는 거죠. 생긴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을 남겨뒀지만 유보했지만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지 조건입니다.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좀 시대상 좀 안 어울린 거죠. 그러게 12가지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펴보세요. 기본서 186페이지. 기본서 186페이지. 근데 제1절 조건이 있습니까? 아래 파란색 01번 의의가 있죠. 네모 1번 법률행위 부관이란 거기 왼쪽에 5줄 다 묶어요. 5줄 다 묶어서 다 밑줄하고 보시라 말이죠. 공부합니다. 아래 네모 2번 조건 기한 구별이 있습니까? 1번 밑에 3줄 다 묶어요. 2번도 효력 요건이다. 3줄 다 묶어요. 오른쪽 페이지 3번 장래 사실이죠. 양가로 1번만 3줄 다 묶어요. 다음 4번 조건을 마음속에 담아둬야 돼요.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돼요. 표시하겠죠. 그래서 그래도 2줄 다 체크. 밑에 박스 보지 마시고 2줄만 체크. 표시해야 조건이 되는 거죠. 다음 일단 네모 3은 좀 이따 보겠고 일단 법조문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책은 자 잠깐만요. 188페이지 있는데 이게 또 뒤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19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책 192페이지 펴시면 상단에 법조문 147조 있습니까? 거기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책의 밑줄 하세요. 자, 책의 밑줄. 자, 1항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가로칩니다. 조건이 성찬 때부터 가로. 그게 장래예요. 성찬 때부터 미래죠. 그 가로를 아까 소처법으로 바꿉니다. 소처법 틀려요. 미래입니다. 그다음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효력 발생이죠. 2항에서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다시 가로쳐요. 자, 가로. 조건이 성찬 때부터 가로. 우리 책에 친절하게 파란색 딱 되어 있죠. 그것도 소처법 틀린다. 다음 효력이 잃는다. 효력 소멸입니다.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그 성취 전에 자 소급 동원하세요. 소급하게 할 의사 동그라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 요한다. 이 규정 때문에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급해야겠다. 예외적으로. 이와 비교할 게 있는데 여러분 책 195페이지 펴보세요. 195페이지. 그럼 제일 밑에 네모 2번 기한 도래 후 효력이 있고 파란색 1번 2번이 있죠. 그게 이제 152조거든요. 152조. 그럼 일단 칠판 먼저 봐보세요. 칠판. 일단 여기 기한은 사망이 있다 없다? 사망이 없죠. 여기는 사망에서 소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다. 기한. 그럼 자 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게 미래입니다. 이것도 소처법 틀려요.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아직 소처법 틀립니다. 효력이 생긴다. 효력 발생이고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다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잃는다. 이것도 소처법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칠판에서 녹색 글씨 4개 있죠. 녹색 글씨 4개 있죠. 이게 다 시가 미래, 장래예요. 이 4개를 소처법 바꾸면 틀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책임 밑줄. 자, 1번 시기비 법률행위 있죠. 가로쳐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가로 효력이 생긴다. 제일 밑에 2번 종기부가 있죠. 가로쳐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가로 효력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절대 소급이 없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책 어디로 오시냐면 여러분 책 자 이제 187페이지 오세요. 다시 187페이지 이제 중간에 네모 3번 제목이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써 있죠. 그럼 저같이 조건 위에 기한을 딱 이렇게 써요. 똑같습니다. 2개 똑같아요. 뒤에 나오니까 미리 써라. 미리 조건 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이렇게. 그럼 이건 2가지인데 단독행위와 가족법상행위가 신분행위 2가지인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은 단독행위가 주로 출제됩니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한계죠. 상대방 동의 없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계가 묻히면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 붙일 수 없다. 우리는 단독행위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니까 원칙 조건계가 묻힐 수 없어요. 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해가 될 리 없죠. 상대방에게 유리하거나 이익만 주면 해가 될 리 없죠. 이땐 예외적으로 조건계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인데 우리 아주 질이 나쁜 친구예요. 갑이 우리에게 1000만 원 찾고 있는데 갑이 을 좋은 일을 좀 시켜봐야겠어요. 그래서 친구 갑이 뭐라냐면 야, 너 사회봉사 100시간 하면 돈 갚지 마 그랬어요. 그럼 돈 갚지 마 채무 면제가 단독행위입니다. 돈 갚지 마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을 동의 없이 채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단독행위예요. 근데 단독행위에 조건을 달았죠. 뭐라 달았죠? 사회봉사 100시간 하면. 그럼 이건 을에게 이익만 주죠. 우리 돈 갚으면 돼요. 갚기 싫으면 사회봉사 하면 되죠. 을이 선택할 수 있죠? 이건 이익만 주잖아요. 을에게.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두 개 예외적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책에서 파란색 1번 단독행위 있습니까? 그 양가로 1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양가로 2번 제목에 상대방 동의 동그라미 그리고 두 줄 다 체크해요. 양가로 3번도 두 줄 다 체크하시고 둘째 줄에 상대방에게 이익 동그라미. 지금 여기 두 개 동그라미 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아래 2번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령에 조건을 붙인 경우를 했죠. 자 그럼 보세요. 그 법령에는 조건 없는 이게 유효 좀 이따 유효예요.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법률행위 전부입니다. 뭐가 전부무요? 법률행위 전부. 법률행위 전부무가 해야 된다. 팁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 모여하면 틀려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전부무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이 말 살짝 써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 책이 어디 있냐면 이제 188페이지 와보세요. 188페이지. 그럼 상단에 02번 조건 종류에서 네모 1번 정지 해지 나오죠. 밑에 147조 다 체크하고 읽어 아까 했죠. 그 밑에 파란색 2번에 정지 조건 해당 판례가 있습니까? 양가로 1번 그 다섯 줄 다 묶어요. 아까 할부매매 소유권 유무 아까 프린트로 했습니다. 나머지를 볼 필요 없고 오른쪽 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란 것만 보시면 됩니다. 3, 4월 달에 양이 좀 늘어나요. 제가 4월까지 안 하잖아요. 그럼 시험이 안 나와요. 아니면 뭐 10년에 한 번 나온다. 이 기본서니까 빠진 게 있으면 안 되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에 한 번 나올 거 볼 필요 있어요? 그럼 커트라인이 85점 시험 공부예요. 우리 60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최소한 제가 한 것도 80점 이상 맞아요. 그래서 100점 맞을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2차까지 어떻게 해요? 민법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일일이 지금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 189페이지 오세요. 상단에 네모 2번이 있고 밑에 151조가 있거든요. 그럼 제목이 불법 조건, 개정 조건이죠. 1항이 불법 조건이에요. 그럼 일단 1항이 몇 줄?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사사일서에 위반한 때 가로 열고 이걸 불법 조건 그래요. 이미 우린 다 했죠. 예전에 103조 첫 계약을 조건 그런 게 불법 조건. 이때는 조건만 무효로 한다가 아니라 그 뒤에 파란색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답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다음 밑에 2항과 3항이 있습니까? 2항, 3항이 조건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작년 빼고 3년 연속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2항과 3항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시아버지가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요즘 며느리들이 A를 안 날라 그래요. 시아버지는 손자가 보고 싶겠죠.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야, 너 A 좀 낳아라. A 낳으면 나 부동산 증여할게. 제발 A 좀 낳아라 그랬어요. 며느리가 아버지 정말로 줄 거죠? 뭐 준다니까. 네 명이로 줘. 정말로 준대요. 안 되겠네. 각서 써. 시어머니 오라 그래.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불러놓고 각서를 다 받았어요. 며느리가. 각서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 자리 그대로 기다려. 그러더니 집에 가더니 애를 데려와요. 이미 애를 낳았어요. 이미 애를 낳은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냐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런 게 엉뚱한 걸 가정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만든 게 법이에요. 일상적인 게 법이 가장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럴 수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드라마. 시아버지가 결혼 반대하니까 몇 년간 왕래가 없이 이미 애 낳은 거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러시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시아버지가 황당하죠. 아니 앞으로 애를 낳으면 준다 그랬는데 이미 애를 낳았네. 앞으로 낳으면 준다 그랬죠. 그럼 시아버지 괘씸하네요. 각서 받고. 그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또 여자들은 주라 그래요. 또 맞습니다. 안 줄까봐 주라고 법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면 준다 그랬는데 이미 났잖아요. 이걸 기성조건 그래요. 이미 기자 성취된 조건. 또 반면 불능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이미 공장문 닫았다. 애를 못 낳아 이미 불가능한 조건도 있겠죠. 그러면 기성조건이 여기처럼 애를 낳으면 증여한다. 이렇게 정지 조건이 될 수가 있고 또 해제가 될 수 있고 불능도 마찬가지 정지 해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니까 이제 이런 예는 잊어버리시고 결과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보면 기성 이미 성취라 플러스 올리죠. 불능은 이미 불가능이라 마이너스 올립니다. 정지가 효력 발생이라 플러스, 효력 소멸이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곱하면 끝나요. 곱하면 이것 두 개 곱하면 플러스죠. 그럼 유효를 뭐라 하냐면 유효를 조건 없는 법리 이게 유효예요. 무조건. 그래서 조건 없는 법리가 뭐다? 유효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 기성조건이죠.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는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죠. 무효.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죠. 무효. 곱하면 이거 플러스네요. 플러스니까 유효를 뭐라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곱하면 끝나는 거 이거. 여러분 책에 법조문이 있죠? 아까 189페이지 151조 2항 3항 있습니까? 자, 여러분 2항에 체크하세요. 자, 2항. 자, 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에 플러스 이미 성취가 기동조건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인 정지조건에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조건 없는 애 플러스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해제 마이너스. 그럼 뭐가 해제예요? 첫째 줄 기성조건이 해제죠. 곱하면 제일 뒤에 무효의 마이너스. 다음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이게 불능조건 마이너스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정지조건 플러스 뭐가 정지예요? 불능이 정지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가 됩니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아까 151조 1항이 불법 조건이었죠.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 파란색 2번 불법 조건이 있습니까? 그럼 칠판 봐보세요. 자,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의 조건으로는 증여계약 그랬어요. 그럼 이거 셋 중에 뭘까요? 이건 유효이다 말이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이다, 조건 무효이다. 그럼 자, 첫 계약이 나오면 첫 계약이 나오면 제가 뭘 보라 했죠? 첫 계약을 시작하는가 끝내는가만 보라 했어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첫 계약을 시작하는가 끝내는가. 그럼 이거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내는 겁니까? 첫 계약 시작이에요 끝내요? 안 해봐서 몰라요? 보세요. 처벌을 꼬시려면 그냥 꼬셔 뭘 줘야 돼요? 뭘 줘야겠죠? 그러니까 처벌을 꼬시려고 지금 증여하는 거예요. 오늘 주는데 이게 미래잖아 미래.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라 그 말이에요. 증여력이 소멸하니까 다시 돌려줘. 그래서 지금 주는데 장래 첫 관계 종료되면 다시 내나 못 만나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첫 계약 시작하죠. 시작하면 무효인데 조건만 무효가 아니에요. 증여계약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해 잘 돼요. 그분이 의심이 들어요. 저는 좀. 자, 그럼 불법 조건은 아래 양괄호 1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셋째 줄에 거기 법률행위 전부 동그라미. 양괄호 2번 있습니까? 그 둘째 줄에 자, 파란색 밑줄. 부축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은 증여계약은. 그다음 그 아래줄 제일 끝에 다시 파란색 밑줄.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다음 법률행위 모두 동그라미 전부 무효이다. 다음 밑에 파란색 3번 불능조건 세 줄 다 체크해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번 기성조건도 두 줄 체크.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했어요. 그 다음 중간에 03번 조건 성취 전 효력이 있네요. 그럼 자 148조 있습니까? 거기에 제목 밑에 조건부 시작되죠. 보세요. 조건부 이후에 기한부라고 써요. 다시 148조 그 아래줄에 조건부 법률이 시작되잖아요. 조건부 위에 뭐라 쓴다? 기한부. 기한에서 좀 있다 148조를 준용해서 함께 사용해. 함께. 그러니까 미리 써놓는 거예요. 그럼 자 책임 밑줄. 조건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 성취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아직 미정이라 이익을 해야만 안 되겠죠. 뭐 당연한 것 같죠? 너무 당연해서 이해를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이해도 없어요. 이해를 찾기 힘듭니다. 자, 예를 들면 완전 엉뚱해 이거. 갑이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이 차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갑이 너 이번 중개사심 학교 가면 내 차 줄게. 너 내 차 원하잖아. 그럼 우리 조건을 성취할지 불성취할지 아직 모르죠. 시험 안 봤으니까. 근데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 막 1등을 나요. 그러니까 갑이 막 엔진을 부시면 될까요? 안 되겠죠. 학교 가면 온전한 차를 줘야겠죠. 근데 그 전에 막 부시면 돼요? 안 되겠죠. 해야만 안 되겠죠. 이런 엉뚱한 예밖에 없습니다. 다음 그 밑에 149조 있습니까? 거기도 조건부에다 기한부 써요. 기한부. 최근에 시험에 기한이 나왔죠. 둘 다 기한에서 준용합니다. 그럼 책임 밑줄 이제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 5에서 그 다음에 첫 글자에 동그라미 처분의 처, 상속의 상, 보존의 보, 담보의 담, 담보로 할 수 있다. 세웁니다. 처상보담 할 수 있다. 다시 조건부든 기한부든 뭐 할 수 있다? 처상보담 할 수 있다. 시험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할 수 없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다 맞고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외우세요. 조건부 기한부도 똑같아요. 처상보담 할 수 있다. 재산권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04번 신의 측에 반한 행위로서 박스 밑에 법조문 150조 있나요? 1항과 2항이 있죠? 그럼 이제 칠판 봐보세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번 시험 학교 가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 기분이 좋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 부동산 자식 주면 내 노후 자금이 없어요. 그럼 노후가 좀 안 좋겠죠. 불행하겠죠. 그래서 A라 시험 떨쳐야지 해서 시험 전날 수면제 아들한테 먹여버렸다. 그래서 아들이 시험 못 봤어요. 그러면 아들은 뭘 해야 돼요? 합격했다고 주장해야겠죠. 부동산 뺏어와야겠죠. 그게 1항이에요. 1항. 여러분 1항 책의 1항의 밑줄. 자 150조 1항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받을 당사자 아버지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 방해한 때 수면제 먹였죠. 그럼 상대방 아들은 그 조건이 자 성취 동그라미 성취한 것으로 주장 동그라미 주장할 수 있다. 이 항은 이제 그 반대요. 다시 칠판 봐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시험 학교 가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수면제 먹인 아버지 없겠죠. 그냥 제가 일을 만든 거냐. 근데 아들이 부동산 준다니까 더 열심히 놀아요. 더 열심히 노는데 합격해버렸네. 아니 열심히 놀았는데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재수업 들었으니까. 재수업 들으면 합격해 무조건.
아니면 이 아들이 대리시험을 시켰어요. 대리시험 시켜서 합격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신흥흥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했죠.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해야 돼요? 아버지가 너 확 찔러버려. 너 부정행위 확 찔러버린다. 그럼 얘 부정행위 했죠. 그럼 몇 년 시험 봐요? 부정행위면 몇 년 시험 봐요? 3년? 5년. 5년이에요. 5년. 중개사법. 그죠? 무효처분일 5년이에요. 무효처분일 5년. 시험 시행일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는 합격 못했다고 주장해야겠죠? 그게 2항이에요. 여러분 책 2항의 밑줄. 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받을 당사자 아들이 신흥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이렇게 대리시험 봤을 때 상대방 아버지는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동그라미, 아니한 것으로 다음 주장 동그라미,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실제로 대리시험 볼까요? 실제로 대리시험 암암리에 봅니다. 암암리에. 어떻게 가냐고요? 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꼭 대리시험 봐달라고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꼭 1년에 꼭 2-3명 있어요. 꼭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튼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무효 처분 5년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시험 봐도 1, 2차 다 합격해 제가. 근데 대리시험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 멍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는지 아세요? 저 자격증이 꼭 필요한데 저 대신 시험 좀 봐줄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랄까요? 무조건 노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멍청하잖아요. 저한테 이 얘기가 있죠. 5천만 원 드릴게 봐주실래요? 그래야 제가 만나자 할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그러면 제가 노하고. 그러니까 협상을 적극적으로. 아니 1억 드릴 때인가 봐주세요. 그럼 제가 조용히 만나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게 협상을 정확히 해요. 전화하지 마세요. 또 전화하지 마세요. 아무튼 법조문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의 글의 법조문 체크하셨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책을 넘기시면 192페이지. 아까 상단에 147조 보셨죠? 그 밑에 네모 1번 입증 책임이 있습니까? 그럼 칠판 봐보세요. 보통 입증은 주장자가 입증하는 게 보통 원칙입니다. 자, 아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시험 합격하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이 앞말은 쏙 빼고 여기 밑에 아빠 뭐 준다고? 뭐 준다며? 빨리 내놔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내가 오늘 준다 했니? 합격안 준다 했잖아. 너 아직도 조건이 뭔지 몰라? 라고 정지 조건이 있다고 아버지가 입증해요. 그럼 아버지는 지금 주려는 자, 아직 안 주려는 자, 아직 안 주려는 자니까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아직 안 주려는 자. 그럼 아들은 한 번 먹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합격해야겠죠. 합격해서 정지 조건이 성취했다고 아들이 입증해요. 그럼 아들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이렇게 주장자가 입증이 원칙입니다. 그럼 책에 네모 1번 입증 책임이 있죠. 파란색 1번에서 양괄호 1번 두 줄 다 체크해요. 그럼 둘째 줄 중간에 파란색 글씨 괄호 권리를 취득하고는 자는 자. 여기서 정지 조건 성취 입증한다. 다음 파란색 2번 있습니까? 그거는 양괄호 1번, 2번 다 체크하세요. 1번만 봐도 1번 보세요. 1번만. 법률행위 자가로 효력을 다투는 자가로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개 잘 비교하세요. 다음 제일 밑에 네모 2번 있습니까? 밑에 1번 정지적 구문 법률행위는 양괄호 1번만 두 줄 체크. 법조는 똑같아요. 오른쪽 2번 해지 조건 있어요. 그럼 양괄호 1번 두 줄만 체크. 그럼 둘째 줄 어디까지 봐요? 둘째 줄 소멸한 다 그게 마침표까지. 그 다음 3번 효력 발생 시기에서 제일 밑에 파란색 3번 소급표자 특약 동그라미 조건은 예외적 소급표였다. 그래서 양괄호 1번만 밑에 4줄 체크, 4줄 주의까지 4줄 체크. 주의가 기한은 아까 절대 소급표 없다 했었죠. 넘깁니다. 이제 기한은 다 했어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기한 제2절이 있죠. 01번 노이에서 네모 1번 기한의 개념이 있습니까? 파란색 1번만 밑에 두 줄 체크하세요. 제일 밑에 네모 2번 종류가 있죠. 1번 시기종기에서 바로 밑에 두 줄만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2번 확전 불확정 기한 있죠. 밑에 세 줄 체크하세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중간에 02번 기한부 법률의 효력이 있나요? 네모 1번 밑에 두 줄 체크. 아까 했죠. 조건부, 기한부 둘 다 처상보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넘깁니다. 파란색 3번이 있죠? 두 줄 체크.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다. 그 다음 이제 추가할게. 03번 기한이익 있나요? 지금부터 기한이익을 보겠습니다. 칠판 봐보세요. 자, 153조 기한이익이 뭐죠? 기한이익. 기한이익이란 날짜를 주니까 생긴 이익이에요. 시간을 주니까 생긴 이익. 그럼 자, 1항. 기한은 일단 채무자예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항에서 기한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대요. 그럼 상대방에게 해가 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보상해주고 포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친구끼리 5억을 빌려주거든요. 2년간 5억을 빌려주는데 친구끼리 무이자 빌려줘요. 그럼 자, 채권자 갑은 2년간 얻은 이득이 있나요? 무이자라 얻는 이득이 없죠. 2년간 속만 막 썩어요. 속만. 술만 늘어요. 저 인간 언제 돈 갚을까라고. 그래서 갑은 2년간 얻은 이득이 없죠. 반면 을은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2년간 안 갚아도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갑은 없죠. 객관적으로. 이번엔 반대로 갑 은행이 있는데 을에게 5억을 2년 빌려줘요. 그럼 당연히 이자 받겠죠. 이자? 그럼 이번에는 둘 다 이익이 있어요. 일단 을은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죠. 2년간 이익이 있고 은행은 뭘 받아요? 2년간 이자를 받으니까 은행도 2년간 기한의 이익이 생기죠. 자, 이처럼 보세요. 이처럼 누구한테 기한이익이 있는가? 여기는 명확하죠? 둘 다 명확합니다. 근데 명확한데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죠. 분명하지 않다면 일단 법에서 채무자 이익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면 내버려 두고 불명확하면 누구 이익?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단 말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을은 2년간 돈 안 갚아도 되죠. 근데 우리 로또 맞아가지고 6개월 후에 돈 갚아버립니다. 6개월 후에. 그럼 우리 기한이익을 포기한 거예요. 1년 6개월간 안 갚아도 되는데 미리 갚아버렸죠. 그럼 갑 손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갑은 1년 6개월간 이자 못 받는 손해가 있죠. 그럼 그 손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돈 미리 갚을 때 은행한테 뭐 내요? 은행한테 중도사관수로 내죠. 왜 내요? 상대방이 해가 생기니까 그걸 손해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상대방이 해야만 안 되니까 중도사관수로 주는 거예요. 그럼 자, 196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1번 기한이익이 있습니까? 아래에 두 줄 다 체크해요. 둘 체크.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파란색 3번 기한이익은 누구 이익?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 그리고 바로 밑에 두 줄만 체크하면 돼요. 아까 법조문. 이제 네모 2번 기한이익 포기가 있죠. 1번 두 줄 체크하세요. 2번은 세 줄만 체크. 그럼 셋째 줄에 중도상환수로 이해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네모 3번 기한이익 상실이 있습니까? 그럼 자, 파란색 2번에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죠. 그럼 이제 헬파 봐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누구한테 유리하죠? 채권자, 채무자 중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 채무자 누구한테 유리해요? 채권자.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당하면 채무자에게 불리하고 채권자에게 보통 유리하겠죠. 그래서 채권자를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5억을 2년 빌려주는데 이자 올 100만 원 받기로 했다. 100만 원.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을러가 만약에 2개월 연체하면 이거 무시하고 전액을 다 일시불로 갚는 거야 라고 했어요. 너가 2개월 연체하면 그날에 이거 무시하고 전액 다 일시불 갚기로 약정했어요. 이게 이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에요. 을은 2년간 기한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나누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정말로 2개월 연체했네요. 연체했을 때 그럼 우리 연체했으니까 우리 즉시 전액을 변제한다면 이걸 정지조건부 그래요. 2개월 연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무조건 다 효력이 생겨요. 즉시 다 갚아야 된다. 근데 반면 자, 이익을 연체했을 때 갑이 채권자가 선택해요. 우리 이익을 연체했지만 우리 그래도 돈이 많아요. 그럼 갑은 연체했더라도 계속 이자를 받는 게 월 100만 원 이자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럼 전액 변제를 청구 안 해요. 근데 우리 신용이 아주 안 좋아졌다. 그러면 빨리 청구해서 다 받는 게 낫겠죠. 이걸 갑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형성권적으로 해요. 갑이 빨리 다 갚어 라고 했을 때만 전액 주는 것이고 다 갚으라고 안 하면 계속 그냥 이자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채권자한테 뭐가 유리해요? 이게 유리하죠. 갑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자, 기한일 상시 특약이 둘 중에 뭔지 잘 모르겠다. 둘 중에 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를 위해서 채권자에게도 유리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저는 옛날에 카드 빚을 많이 져봤어요. 대학교 때. 카드 빚 많이 져서 카드 10개월 할부를 끊었는데 즉시 다 갚으라 하더라고요. 막 집에 막 날라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막 엄마한테 맞고 그랬어요. 제가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 잘 돼. 너무. 카드사를 위해서.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계속 연차제 내거나 아니면 카드사가 전액 청구하거나 선택한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빚을 안 줘본 사람이 이해 안 돼 이거. 이해 안 되면 외우셔야겠죠? 보세요. 제 아는 형이 기한이 형이 있어요. 아는 이 형 이름이 뭐다? 기한이 형. 기한이 형이 공부를 잘해요. 그럼 자 보세요. 기한이 형이 성적이 좋다. 그냥 끝나요 그냥. 다시 이해 안 되시면 기한이 형이 성적이 좋다 하시면 돼요. 아니 이해되더라도 외워요. 그냥 기한이 형이 성적이 좋다 이렇게. 외워야 1초 만에 풀잖아요. 그럼 책에 체크합니다. 자, 제일 밑에 파란색 2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나요? 아래 이해까지 있으니까 5줄 다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양가로 1번 제목의 정지조건부 동그라미 그 3줄 다 체크해요. 양가로 2번 형성권부 동그라미 그 3줄 다 체크. 양가로 3번 불분명하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부 동그라미. 아래 밑줄 아래 밑줄 기한일 상실 특약이 채권자죠. 채권자를 위해 준 것임에 비추어.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가로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을 특약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로. 그 다음 다시 동그라미 형성권적 동그라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외우세요. 기한이형이 성적이 좋아요. 그 밑에 박스 볼 필요 없어요. 박스나 그 위에 있는 게 똑같으니까 중복해서 볼 필요 없죠. 그냥 외워요. 기한이형이 성적이 좋다 이렇게. 자, 문제 하나 확인해 볼게요. 29회 문제인데 법률행위 조건의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돼서 효력 잃는다 틀렸고 효력이 생긴다 효력 발생. 2번 기한은 채권자 틀렸고 채무자 이익이죠. 3번 기한 들어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 5에서 다음 처상 보담 할 수 있다. 처상 보담 할 수 있다.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플러스 그 다음 그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 맞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그 성취 전에 소고박열 의사를 표시한테 틀렸죠.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는 틀렸죠. 예외적 소급표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의사에 의한다. 예외적으로 의사에 의한다. 소급표. 정답이 4번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잘하세요. 여기까지 민총을 마치겠고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물권에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